절대로 환절기에 혈압약만 먹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혈관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응급실에서 72살 박영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가다가 쓰러졌다고 하셨습니다. 고혈압으로 10년 넘게 약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혈압 재본이 200 가까이 치솟아 있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130 정도로 안정적이셨다는데 하룻밤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기온이 10도 넘게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영수님은 그저 평소처럼 약만 드셨을 뿐인데 몸은 이미 위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환절기만 되면 응급실은 혈압 때문에 실려오는 분들로 넘쳐납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대동맥 박리까지 모두 갑자기 튀어오른 혈압이 방아쇠를 당긴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말씀하십니다. 평소엔 괜찮았는데 약도 잘 먹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냐고. 왜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가? 지금이 바로 그 환절기 한가운데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10도 이상 벌어지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우리 혈관은 하루에도 몇 번씩 수축하고 팽창하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기온이 1도만 떨어져도 수축기 혈압이 1 정도씩 올라갑니다. 10도가 떨어지면 혈압은 10이나 오른다는 뜻입니다. 약을 먹어도 기온 변화 앞에선 무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제 젊은 사람들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4년 통계를 보면 20, 30대 고혈압 환자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남성은 100명 중 26명, 여성은 100명 중 18명이 고혈압입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는 생각 이제 버려야 합니다. 환절기 혈압 변동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민호입니다. 올해 48살이고 25년째 동네 의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에 집중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혈압 관리만큼 까다로운 게 없습니다. 약만으론 부족합니다. 생활습관, 식습관, 심지어 날씨까지 모든 게 혈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늘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3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왜 환절기에 혈압이 더 위험해지는지 과학적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최신 연구로 밝혀진 혈압 보호 방법을 알게 됩니다. 특히 일본과 독일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하루 루틴을 갖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혈압약 하나 더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에만 의존하던 분들이 놓치고 있던 근본적인 보호막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원리만 이해하면 누구나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그리고 이 영상을 왜 보시는지 꼭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혈관은 고무호스가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근육 조직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지키려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같은 양의 피를 보내려면 더 센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오릅니다. 반대로 기온이 오르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내려갑니다. 문제는 환절기엔 이 과정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엔 영하로 떨어졌다가 낮엔 20도까지 오릅니다. 혈관 입장에선 롤러코스터를 타는 셈입니다. 한두 번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관이 탄력을 잃은 상태라 더 취약합니다.
유럽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기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1정도 올라갑니다. 하루 일교차가 10도면 혈압은 열이나 오르는 셈입니다. 평소 132던 혈압이 갑자기 140으로 뜁니다. 이 정도면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환절기에 뇌졸중과 심근경색 발생률이 평소보다 30% 이상 높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혈압 변동성입니다. 혈압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10만 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혈압 변동성이 큰 그룹이 안정적인 그룹보다 뇌졸중 위험이 6배나 높았습니다. 6배입니다. 약으로 혈압을 120으로 유지하는 사람보다 130과 110을 오가는 사람이 훨씬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밤사이 혈압이 요동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요즘 계단 오를 때 숨이 더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진 않으신가요? 그것도 혈압 변동의 증거입니다. 우리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20, 30대 남성 고혈압 유병률이 26%를 넘었습니다. 4명 중 1명꼴입니다. 여성도 17%가 넘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20, 30대는 고혈압 안전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배달음식, 야근,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이 모든 게 혈관을 늙게 만들었습니다. 젊다고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젊을 때 생긴 고혈압은 혈관 손상 기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50대에 고혈압 진단받은 사람과 30대에 받은 사람, 70대가 됐을 때 혈관 상태는 천지 차이입니다. 환절기 혈압 관리는 이제 전 세대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만 먹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약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약만으론 환절기 혈압 변동을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혈관을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습관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어떤 사람들은 같은 환절기를 겪어도 혈압이 안정적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 나고야 대학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2,700여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11가지 음료 섭취 패턴과 혈압의 관계를 분석한 대규모 연구입니다. 커피, 녹차, 탄산음료, 주스, 우유 등 우리가 일상에서 마시는 거의 모든 음료를 다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11가지 음료 중에서 고혈압 유병률 감소와 가장 강하게 연관된 음료가 우유였습니다. 단순히 우유를 마시면 혈압이 내려간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구팀이 발견한 건 훨씬 더 근본적인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우유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들의 혈액을 분석해보니 비소 농도가 낮았습니다. 비소라고 하면 독극물을 떠올리시겠지만 사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미량의 비소에 노출됩니다. 물, 쌀, 해산물 등을 통해서입니다. 문제는 이 비소가 체내에 쌓이면 혈관을 수축시키고 만성적으로 혈압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나고야 대학 연구팀은 우유에 들어있는 특정 단백질과 칼슘이 비소의 흡수를 막고 배출을 촉진한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유가 혈관을 조이는 유해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혈압을 직접 낮추는 게 아니라 혈압을 올리는 요인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연구팀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단일 음료만 본 게 아니라 여러 음료를 복합적으로 섭취하는 상황도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가지 음료만 마시지 않으니까요. 커피도 마시고 녹차도 마시고 우유도 마십니다. 이런 복합 환경에서도 우유의 보호 효과가 가장 안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음료들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가도 다른 음료와 섞이면 효과가 희석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유는 달랐습니다. 무엇과 함께 마시든 혈압 보호 효과가 유지됐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우유가 정말 그 정도 효과가 있나? 혹시 우유 업계에서 후원한 연구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논문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연구 설계도 탄탄했고 이해상충 관계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나고야 대학만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조심스럽게 권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 중에서 특히 환절기마다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는 분들께 하루 우유 한두 잔 정도 드셔보시라고. 물론 유당 불내증이 있거나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몇 달 지켜보니 실제로 혈압 변동폭이 줄어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약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67살 김호철님이 그랬습니다. 호철님은 고혈압으로 15년째 약을 드시는데 가을만 되면 혈압이 요동쳤습니다. 아침 혈압이 140까지 올랐다가 저녁엔 120으로 떨어지고 다음 날 아침엔 또 150 가까이 치솟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약을 늘리자니 저녁에 혈압이 너무 떨어질까봐 걱정이었고 그냥 두자니 뇌졸중이 두려웠습니다. 호철님께 우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시큰둥 하셨습니다. 우유가 무슨 혈압약도 아니고 무슨 소용이냐고. 그래도 한번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200 정도씩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라고. 호철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호철님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 혈압이 좀 잡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제도 130 안팎으로 안정적이고 저녁에도 120 전후를 유지한다고. 약은 그대로인데 수치가 이렇게 안정된 건 몇 년 만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유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기에 날씨가 좀 안정됐을 수도 있고 호철님이 다른 생활 습관도 신경 쓰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호철님 스스로 변화를 느끼고 계속 우유를 드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고야 대학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혈압 관리는 약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마시고 먹는지 그 선택 하나하나가 혈관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환절기처럼 혈관이 스트레스 받는 시기엔 그 영향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우유 말고 다른 연구는 없을까요? 더 큰 규모로 더 오랜 기간 추적한 연구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독일 민헨공과 대학에서 전 세계 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독일 민헨공과 대학 연구팀은 2023년에 엄청난 작업을 해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표된 우유와 심혈관 질환 관련 연구 100여 건을 모아 메타 분석을 진행한 것입니다. 메타 분석이란 개별 연구 하나하나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연구를 통합해서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연구마다 대상자 수도 다르고 기간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니까 각각의 한계를 넘어서 큰 그림을 보려는 시도입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하루에 우유를 200에서 300 정도 꾸준히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10에서 15% 낮았습니다. 심혈관 질환이란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같은 병들입니다. 모두 혈압과 직접 연결된 질환들입니다. 10% 감소라는 게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전체 인구로 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 고혈압 환자가 1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 10%면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심혈관 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건 당뇨병 발병률도 함께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우유를 꾸준히 마시는 그룹에서 제2형 당뇨병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은 쌍둥이 같은 병입니다.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도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우유가 이 두 가지 위험을 동시에 줄여준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발견입니다. 그럼 우유의 어떤 성분이 이런 효과를 내는 걸까요? 연구팀은 네 가지 메커니즘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칼슘과 칼륨입니다. 칼슘은 혈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합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춥니다. 우유 한 컵에는 칼슘이 약 300 정도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30%입니다. 칼륨도 400 가까이 됩니다. 둘째, 유청 단백질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 중 20%가 유청 단백질인데 이게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혈관 염증도 줄어들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당뇨병 예방 효과가 여기서 나옵니다. 셋째, 나트륨 배출 촉진입니다. 우리가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르는 이유는 나트륨이 혈관 안에 수분을 끌어들여 혈액량을 늘리기 때문입니다. 우유 속 칼륨은 신장이 나트륨을 더 많이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같은 양의 소금을 먹어도 우유를 마시면 나트륨이 덜 쌓입니다. 넷째, 염증 완화입니다. 만성 염증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특정 펩타이드와 지방산이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염증이 줄면 혈관이 유연해지고 혈압도 내려갑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10에서 15%의 위험 감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성분이 아니라 여러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단순히 칼슘 보충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우유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영양 시스템입니다. 저는 작년 가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경계성 고혈압이 있습니다. 유전입니다. 아버지가 50대부터 고혈압 약을 드셨습니다. 저도 40 넘어서부터 혈압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130을 넘나드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환절기엔 140까지 올랐습니다. 민행공대 연구를 읽고 나서 저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저지방 우유 200, 저녁에 또 200. 따뜻하게 데워서 마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째 접어들면서 아침 혈압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35 정도 나오던 게 125로 떨어졌습니다. 석 달째엔 120 초반까지 안정됐습니다. 물론 저는 의사니까 우유만 마신 게 아닙니다. 운동도 했고 저염식도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들은 예전에도 해왔던 건데 혈압이 이렇게 안정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우유가 다른 노력들의 효과를 극대화해 준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너지 효과 같은 거입니다. 민행공대 연구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유는 혈압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혈압약의 효과를 높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보완제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처럼 혈압이 불안정해지는 시기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유를 마셔야 할까요? 언제, 얼마나, 어떤 종류로 마셔야 효과가 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구체적인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실천입니다. 환절기 혈압 관리를 위해 내일 아침부터 당장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 루틴에 몇 가지만 추가하면 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눈 뜨자마자 일어나지 마십시오. 침대에 누운 채로 팔다리를 천천히 펴고 5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 하십시오.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특히 환절기 새벽은 기온이 뚝 떨어져 있어서 혈관이 최대한 수축된 상태입니다. 이때 벌떡 일어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면서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심하면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난 뒤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밤사이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혈압이 안정됩니다. 찬물은 피하십시오. 찬물은 위장과 혈관을 자극해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게 좋습니다. 아침 식사 때 우유를 곁들입니다. 200에서 300 정도, 컵으로 한 컵 반 정도입니다. 저지방 우유가 좋습니다. 일반 우유도 괜찮지만 포화지방이 좀 많습니다. 저지방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만 줄인 거라 혈관 건강엔 더 유리합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다면 락토프리 우유를 선택하십시오. 요즘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마시는 게 좋습니다. 전자레인지에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돌리면 적당합니다. 너무 뜨겁게 데우면 단백질이 변성될 수 있으니 미지근한 정도로만. 찬 우유를 마시면 위장이 자극받고 몸이 체온을 유지하려고 에너지를 씁니다. 따뜻한 우유는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혈관도 이완시킵니다. 아침 식사는 저염식으로 하십시오. 나트륨은 하루 2000 이하로 제한하는 게 목표입니다. 국은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남기십시오. 김치는 한두 조각만. 된장찌개, 김치찌개보다는 나물이나 샐러드 위주로. 짠 음식을 먹으면 우유를 아무리 마셔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점심 전후로 가벼운 산책을 하십시오.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환절기엔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 차이가 크니까 나갈 때 옷을 충분히 입으십시오.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압을 요동치게 합니다. 오후엔 카페인 섭취를 줄이십시오. 커피는 아침 한 잔으로 충분합니다.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저녁까지 카페인이 남아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보리차나 결명자차를 마시십시오. 탄산음료나 이온 음료는 피하십시오. 당분과 나트륨이 많습니다. 저녁 식사도 저염식이 기본입니다. 저녁엔 특히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많이 드십시오. 시금치, 브로콜리, 고구마, 바나나 같은 것들입니다. 칼륨은 낮 동안 쌓인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유 한 컵을 저녁 식사 후나 자기 전에 한 번 더 마십니다. 하루 총 200에서 300을 두 번에 나눠 마시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엔 실내 온도를 확인하십시오.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수면 중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입니다. 이불도 중요합니다. 너무 두꺼우면 땀이 나면서 탈수가 생기고 혈압이 오릅니다. 적당히 따뜻한 정도로 조절하십시오. 이제 주의사항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유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하루 300에서 600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마시면 칼로리 과잉이 될 수 있습니다. 우유 200에는 약 120 칼로리가 들어 있습니다. 600 마시면 360 칼로리입니다. 밥 한 공기 정도 되는 열량입니다. 유당 불내증이 심한 분은 락토프리 우유를 선택하되 그래도 불편하면 무리하지 마십시오. 우유 대신 칼슘과 칼륨을 다른 식품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두부, 멸치, 케일, 아몬드 같은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우유 자체가 아니라 우유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 배출이 잘 안 됩니다. 칼륨이 체내에 쌓이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우유 섭취량을 정하십시오. 고혈압 약을 먹는 분 중에 칼슘 채널차 단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약은 칼슘이 혈관 근육세포로 들어가는 걸 막아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우유를 많이 마시면 약 효과에 영향을 줄까 걱정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자몽 주스는 피해야 합니다. 자몽은 약물 대사를 방해해 약 농도를 급격히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유는 혈압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약을 드셔야 합니다. 우유는 약의 효과를 보조하는 역할일 뿐입니다. 약을 끊고 우유만 마시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혈압약은 의사 지시 없이 절대 중단하지 마십시오. 민간요법도 조심하십시오. 환절기만 되면 이상한 건강식품 광고가 넘쳐납니다. 혈압을 단번에 잡아준다는 식의 과장 광고들. 대부분 근거가 없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식품에 돈 쓰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돈으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 좋은 우유를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혈압 측정 습관을 들이십시오. 가정용 혈압계 하나 장만해서 매일 아침 저녁 같은 시간에 재십시오. 기록을 남기십시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이 기록을 병원 갈 때 가져가십시오. 의사가 약을 조절할 때 엄청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환절기 혈압 관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규칙적인 생활, 저염식, 적절한 수분 섭취, 그리고 우유 한두 잔.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다만 꾸준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습니다. 석 달 이상 지속해야 몸이 변합니다. 그 변화를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환절기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환절기 혈압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했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환절기엔 혈압약만 먹고 안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온 변화가 혈관을 직접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혈압은 일씩 오르고 혈관은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며 손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약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약만으론 부족합니다. 생활 속에서 혈관을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본 나고야 대학 연구는 우유가 혈중 비소를 줄여 혈압 상승 요인을 제거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민행공대 연구는 하루 200에서 300 우유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10에서 15% 낮춘다고 증명했습니다.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수천 명을 추적한 과학적 근거입니다. 저는 25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건강은 큰 결심보다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유 한 잔, 저녁 한 잔. 이게 거창해 보이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1년, 2년, 10년 쌓이면 혈관 나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67살 김호철님은 우유를 마시기 시작한 뒤 환절기 혈압 변동이 줄었습니다. 저도 48회 시작해서 석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혈압 관리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옷을 충분히 입고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십시오. 둘째, 저염식을 실천하십시오. 나트륨은 혈압의 적입니다. 셋째, 칼슘과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우유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가장 쉬운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우유는 만능이 아닙니다. 혈압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약의 효과를 높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보완제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유당 불내증이나 신장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십시오. 25년 의사 생활 중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자분이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입니다. 평소에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막을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혈압 관리는 쓰러지고 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쓰러지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10년 후에도 건강하게 걷고 웃고 가족과 여행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 혈관을 지켜야 합니다. 혈관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직 건강하다면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으로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부모님, 형제, 친구 중에 고혈압 있는 분들께
지식은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십시오. 우유를 마셨던 경험, 혈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모두 환영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과학적 근거 없는 이야기, 과장된 광고, 그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검증된 연구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실만 전하겠습니다. 환절기는 매년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따뜻한 우유 한 잔.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10년 후 여러분을 구할 것입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